자, 세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세 번째 썰은 오늘 첫 번째 고민 사연입니다. 리카님께서 고민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참고로 리카님은 여자분입니다. 사연을 보내주신 리카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연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붕어 형님. 저는 어렸을 때부터 덩치 좀 있으면서 성격 착하고 온순한 남자가 제 이상형이었습니다. 제가 21살 때 성당 소풍에서 만난 성시경 필라는 오빠한테 첫눈에 반했습니다. 그 오빠가 제가 꿈꿔왔던 이상형에 딱 맞아 떨어졌습니다. 아직까지도 자연 갈색이라던 고동색 머리와 듣기 좋은 다정다감한 말투와 중저음 목소리가 아직도 기억납니다. 하지만 망할 개새 아니 큰오빠가 깽판 한번 거하게 쳐주신 덕분에 뽀록이 났습니다.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오빠분은 내 머릿속에 떠나지 않았고 전 속으로만 짝사랑 중이었습니다. 다행히 전 그 오빠분의 성함과 상대 성당 이름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까여도 죽나? 거절당해도 마음 정리할 수 있는 기회라 생각하자. 거절당해도 더 좋은 인연이 나타나겠지 하고 컨택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한 달 전쯤인가 왕언니를 통해 그 오빠분한테 제 전화번호를 넘겨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 오빠분 소속 성당 청년부에 소문 안 나게 개인적으로 컨택해서 넘겨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 오빠분 의사 상관없이 억지로 떠밀려서 이어지는 건 원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드디어 지난주 금요일날 오빠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다행히 그 성당 청년부에서 계속 활동 중이셨다고 하네요. 어제 만나기 전 일주일 동안은 카톡으로 서로 존댓말 쓰며 매일 최소한의 안부를 묻고 이야기를 잠깐 나누었습니다. 저는 오빠를 만나기 전 유튜브로 30대 남자 연애와 관련된 영상들을 찾아보았습니다. 첫 번째, 밀당 금지. 두 번째, 편안함은 주권. 대부분 영상에서 이 두 가지는 공통적으로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카톡 하는 동안은 오빠랑 밀당하지 않고 불가피한 일이 있지 않는 이상 최대한 빨리 답장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드디어 오빠랑 직접 만나서 저녁을 먹고 카페에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초반엔 어색한 기류가 많이 흘렀지만 그때 어쩌다 보니 그 사건에 대해서 말하게 되었습니다. 오빠는 본인이랑 친한 사이도 아닌데 큰오빠가 갑자기 끼어들어서 당황스러웠고 그때 저하고 큰오빠 사이에서 너무 눈치가 보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큰오빠가 팬 건 잘했다고 칭찬해주면서 분위기가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대충 최근에 큰오빠랑 싸웠다고 둘러대면서 이야기는 넘어갔습니다. 소풍 때는 내가 이야기를 더 많이 하였지만 어제는 제가 오빠가 하는 이야기들을 들어주었습니다. 내가 먼저 적극적으로 나갈 생각이었는데 오빠가 생각보다 적극적으로 나아져서 너무 고마웠습니다. 오늘 만나줘서 고맙다고 밥하고 커피는 제가 계산하려고 했는데 오빠가 먼저 계산해버렸네요. 오빠가 하는 이야기에 최대한 경청해 주었습니다. 평상시 같았음 김장해서 덜덜 떨고 ADHD 때문에 집중을 못했을 텐데 정신과에서 받은 약 덕분에 오빠 말에 집중할 수 있었고 차분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오빠랑 이야기 나누는 동안은 오빠의 목소리 톤을 따라가려고 했습니다. 최대한 편안함을 주려고요. 오빠가 범죄 추리물 드라마와 책을 좋아합니다. 책 이것저것 추천해주고 초반 줄거리를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평생 책이란 담을 쌓은 나였지만 오빠 얘기를 들어보니까 재미있을 것 같더라고요. 지금 시간을 멈추는 법이라는 책을 읽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 오늘 알바 끝나자마자 서점에 가서 그 책을 샀습니다. 그리고 오늘 잠깐 읽었습니다. 다음에 만날 때 이 책 줄거리에 대해서 이것저것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내가 오빠한테 너무 재밌을 것 같아서 하나 샀다고 하니까 오빠가 그거 다 읽으면 본인 집에 있는 책 하나 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오빠는 수요일이 쉬는 요일이라 수요일마다 낮에 등산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같이 등산할 수 있냐 물어보니 바로 오케이 해주었습니다. 다음 주부터 해서 매주 수요일날 오빠랑 같이 등산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달 마지막 주에 주말 교육이 없어 토요일날 알바 끝나고 만나기로 했습니다. 먼저 저에게 허락을 구하고 오빠는 제 어깨를 마사지해 주었습니다.
물리치료사라서 그런지 엄청 시원하더라고요. 거북목, 라운드 숄더 증상이 있다면서 그것과 어깨 결림에 좋은 스트레칭 이것저것 알려주었습니다. 이런 걸 스킨십이라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어깨 마사지 해주는 동안은 엄청 설레더라고요. 제가 주관적으로 봤을 때 저랑 그 오빠분 차이점과 공통점입니다. 좀 TMI일 수 있어요. 나 24살 취준생 IT 개발 연애 경력 전부 못설 술 담배 했음 현재 금주 금연중 봄인 척하는 가을 윈톤 취미 화장 이외에 마땅한 취미가 없어 오빠 취미 따라갈 예정 가정 환경이 좋지 않음 좋아하는 음식 매운 음식 오빠 32살 물리치료사 연애 경력 여러 번 있음 4년 전이 마지막 술 담배 안함 술은 안 좋아하고 담배는 입에도 댄 적 없음 찐 오브 찐 가을 웜톤 가을을 의아한 느낌 취미 독서 및 드라마 감상 기타 연주 등산 화목한 가정에서 자란 좋아하는 음식 담백한 음식 공통점 한덩치함 나 170대 초중반 오빠 180대 중반 같은 종교 곰상 퍼스널 컬러가 베이지색 예전에는 할 말 못하는 성격이었는데 지금은 아님 싸움을 싫어함 제가 성인 ADHD 플러스 우울증 플러스 불안장애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약 먹고 있고요. 손목 자해 흉터는 제거 시술을 한 것도 아니고 타투를 한 것도 아니라서 손목 보호대를 하고 나갔습니다.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모습을 보여주기 싫어서요. 오빠는 제가 진짜 손목 아파서 그러는 줄 알고 손 최대한 안 쓰게 배려해주고 손목에 좋은 스트레칭 알려줬네요. 바보같이. 오빠한테 제가 손목 자해 흉터와 정신질환이 있는 것에 대해 오픈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됩니다. 이것에 대해 찾아보니까 감추는 건 상대방을 속이는 행동이다. 알리면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약점 잡힐 수 있다 등 의견이 갈리더라고요. 전 어떤 걸 따라야 할지도 모르겠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정신질환 때문에 오빠가 정신적으로 힘들게 하고 편안함이 아닌 불안감을 줄까봐 두렵습니다. 한편으론 더 좋은 여자 만나게 결혼 전경에 남자 붙들고 있지 말고 나아져야 하나 고민됩니다. 굉장히 제가 봤을 때는 좀 그린라이트인데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그린라이트 아닙니까? 왜냐하면 저는 그러니까 저 여자분이란다. 일단 사연자분이 여자분이고 이거 여러분 간단하게 정리를 할게요. 사연자분은 이제 여자분인데 저분이 성당을 다녀요. 성당을 다니는데 반대편 성당에 그 남자분이 있어요. 그 남자분한테 이제 예전부터 반해가지고 그 남자분을 계속 짝사랑하고 있다가 얼마 전에 이제 그분하고 이제 만남이 성사되어서 이제 몇 번 만났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좀 데이트도 하고요. 이거 엄밀히 따지면 데이트 맞습니다. 저도 비슷한 여자친구를 사귀었는데 정신적 고통 감당은 진짜 힘들었다고요. 음. 근데 제가 알기로는 저 오빠분이 님 좋아한다는 거 알고 계실 텐데요. 그러니까 님이 연락처 줬다는 게 좋아한다는 거죠. 그냥 교회 때 만나는 게 좋아하는 거죠. 근데 좋아하는데 저분이 오케이를 했잖아요. 그럼 저분도 좋아하는 마음이 있다고 봐야겠죠. 저분 역시 호감이 있다고 봐야겠죠. 왜냐하면 님이 먼저 손을 내밀었잖아요. 아니 쪽지를 왜 내밀어요? 반대편 교회에 맞잖아요. 마음에 있으니까 내밀었고 이미 알 거예요. 그 사람은 이미 충분히 알 거야. 아는데 그분도 흔쾌히 이 데이트 제의를 수락했잖아요. 그래서 님이 지금 처음 만났던 이 과정을 보면 이거 데이트입니다. 데이트. 그냥 젊은 성인끼리 그냥 만나는 그냥 시간 때우는 게 아니라 데이트예요. 젊은 남녀가 그러니까 젊은 어떤 호감 있는 남녀가 만나서 데이트를 한번 즐겼던 거예요. 일종의 소개팅 같은 거죠. 그러니까 소개팅과 다른 게 소개팅은 아예 완전 호감이 없는 상태에서 만나는 거고 지금 만나면 그래도 서로에 좀 알고 서로에게 대해 좀 알고 어느 정도 좀 좋은 감정이 있는 상태에서 만난 거예요. 음,
그리고 이분도 내가 봤을 때 마음이 없는 것 같진 않습니다. 마음이 없는 것 같진 않아요. 솔직히 내가 봤을 때 마사지 님한테 이제 힘드니까 마사지 했다고 생각하는데, 좀 다르게 얘기해보면 남자 입장에서 여자랑 스킨십 하려고 마사지 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사지 하겠다는 핑계도 님의 어떤 그런 뭐 좀 스킨십을 좀 하고 싶어서 했는 거일 수도 있어요. 그 말인즉슨 님은 어느 정도 여자로 보인다는 거죠. 왜냐하면 아무리 본인이 물리치료사라 할지라도, 직업적으로 그걸 가졌다 할지라도, 보통 직업 외적으로 마사지를 해주거나 직업 외적으로 뭐 의학적으로 이렇게 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왜냐, 일적으로 하는 것도 피곤한데 외적으로 하면 더 피곤하거든요. 이게 마사지가 이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물론 그만큼 이제 오래 이쪽으로 일했으니까 더 전문가일 수도 있는데, 이게 그거잖아요. 그 병원 시간에 가가 진료 받은 게 아니라 그냥 둘이 만났을 때 이걸 마사지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죠. 어디 병원 같은 데 가가지고 뭐 환자복 입고 해준 게 아니라, 그냥 데이트하고 있는 상태에서 내가 좀 뭐 관절이나 거북목이 안 좋다 해가지고, 그래? 마사지 해줄게. 맞아요, 릴레님. 남자는 호감 없는 여자에게는 아예 무생 못 치고, 그러니까 스킨십 하고 싶어서 마사지 한 거예요. 리카님 잘 들으세요. 마음 있어요, 이거. 이 마음이 없으면 마사지는커녕 그냥 손도 대기 싫을 거야. 만약에 마사지를 그분이 하겠다고 해가지고 한 거잖아요. 해달라고 한 게 아니라 하겠다고 해. 그 사람이 그래 해줄게 이런 거잖아요. 만약 마음이 없으면, 마음이 없는데 니카님 그 물리치료사라고 들었는데 마사지 혹시 해줄 수 있을까 하면, 미안한데 난 실제로 마사지 잘 못해 이런 식으로 뺐을 거야. 뺐다니까. 근데 여기 보면 이분이 마사지를 해줬다는 거잖아요. 허락을 구했다는 건 저분이 먼저 제의를 했다는 거잖아. 어디 뭐 불편한 데 있어? 내가 좀 어디 좀 마사지 좀 해줄까? 그러면 님이 이제 괜찮으시겠어요? 그럼 잘 부탁드릴게요. 얘가 제준 거잖아. 솔직히 말이 마사지지만 뭐 마사지 하면서 뭐 여기저기 다 스킨십 했겠죠. 뻔한 거 아닙니까? 남자 입장에서. 그리고 난 개인적으로 좀 긍정의 신호를 보내고 싶은 게, 리카님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가 있어요. 님한테 긍정적인 신호가 뭔지 아십니까? 이겁니다. 이거. 이 남자분이 일단 나이가 많잖아요. 뭐 물론 지금 뭐 사회적인 나이는 어리다고 할 수 있겠지만, 일단 저분도 나이가 이제 찼어요. 찼는데 저 나이에서 또 님같이 나이 어린 사람하고 또 사귈 기회가 많지가 않습니다. 저분의 입장에서.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사연자분 24살, 저 남자 32살이에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제가 지금 들어간 거, 4년 동안 공백이었다는 거잖아요. 이 말을 팩트 폭력하자면 굶주렸다는 거예요. 굶주렸다는 거예요. 메말랐다는 거예요. 최근까지도 꾸준하게 연애 활동을 하고 뭐 누구랑 사귀다 헤어졌다 뭐는 모르겠지만 누구를 만난 사람이 있고, 근데 4년 동안 접점이 없었다는 거잖아요. 이분도 그럼 계속 누군가 뭐 이렇게 만나고 싶은 거예요. 솔직히 까놓고 얘기합시다. 님도 지금 청년부 가는 것도 어떻게 보면 좀, 물론 뭐 종교 신앙 때문에 좋은 것도 있지만, 솔직히 뭐 남자나 여자나 다 큰 남자 여자나 솔직히 뻔하죠. 마음에 드는 짝 한번 만나보려고 가는 거지, 청년부가. 이분도 마찬가지. 이분도 내가 뭐 신앙심이 얼마나 강할지 모르겠지만, 난 솔직히 청년부가 그런 마음 무조건 있다고 봐요. 다 큰 남자 여자가 이제 짝이 없으니까 여기서 어떻게 짝 하나 만들어 보려고. 안 그럼 뭘 그렇게 막 꾸미고 막 치장하고 나름 이렇게 좀 관리하고 나오겠어요. 편하게 나오지.
오빠가 먼저 나이 차이 때문에 아저씨 같지 않냐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오빠가 저 에러 보지 말라고. 그러니까 그 말이 뭐냐면, 내가 너랑 사귄다면 분명히 뭐 도둑놈이니 아저씨란 소리 분명히 들을 것 같은데 그거 감당할 수 있겠냐 그겁니다. 이분도 그러니까 나름 어느 정도 약간 넘어왔다고 생각이 돼요. 저는. 모태신앙이라고. 그러니까 뭐냐면 이분도 뭔가 사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있는데 만약에 사귀게 되었을 때 나이 차이가 좀 많이 있다 보니까 주변에서 단둘이 이렇게 어디 뭐 손잡고 가잖아요. 그러면 정상적인 일반적인 커플로 보기보다 그냥 오빠 여동생이나 아니면 아저씨, 자기가 아저씨처럼 늙다리처럼 보이지 않을까, 그걸 염려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말씀은 좀 잘하신 것 같아요. 애러 보지 말라는 것도 있지만 만약 이런 얘기를 하면 좋아. 오빠가 왜 아저씨예요? 요즘에 32살 누가 오빠로 봐? 누가 아저씨로 봅니까? 요즘에 40살 되기 전까지는 아저씨 아니죠. 누가 요즘에 아저씨라고 그래요? 이렇게 좀 얘기하면 그분은 좀 이제 좀 기가 좀 설 수 있는 거죠. 그걸 염려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 둘이 제대로 만났을 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걸 염려하는 것 같은데 님이 그럴 때마다 이제 오빠 아저씨 아니에요. 오빠 청년이에요, 청년. 누가 아저씨라 그래요?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뭐 같이 있어도 그냥 보통 커플로 보지 그 이상하게 보지 않습니다. 주변 사람들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우리 주위가 중요하지. 이렇게 얘기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내가 봤을 때 역으로 얘기하자. 이분도 자기를 좋아하는 여자분을 만나본 적이 없을 거예요. 솔직하게 말해서. 누군가를 좋아해보긴 했지만 나를 이렇게 민들레처럼 바라보는 사람은 없었을 거예요. 리카님, 그분한테 죄송한 얘기지만 뭐 리카님한테는 굉장히 멋진 남자겠지만 그냥 평범하게 봐가지고 모든 여자들이 막 진짜 막 호감을 가지고 좋아할 만한 그런 좀 스타일의 남자분은 아닐 수도 있잖아요. 물론 우리가 실제로 안 봤기 때문에 이거를 뭐 가능할 수는 없겠지만 아무튼 일단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쭉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둘 다 내가 봤을 때는 좀 있어 이게 있어. 안 그러면 단둘이 처음부터 보지도 않을 테고 마사지도 안 했을 거예요. 안 해줬을 겁니다. 웜톤 스타일이 뭐예요, 웜톤? 자, 좋은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 제가 경험자로 말씀드릴게요. 저는 술을 정말 가끔 먹고요. 담배 안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저분의 기준하고 거의 비슷하죠. 뭐 여기 계신 분도 궁금할지 모르겠지만 그냥 저도 술 담배를 거의 안 하거든요. 제가 사람 만나는 건 저는 혼술도 안 해요. 거의 안 한다고 봐야 되죠. 누구랑 만나도 그냥 맥주 몇 잔 마시고 그게 끝입니다. 술 취하는 것 자체를 정말 싫어하거든요. 그냥 극도로 싫어해요. 그래서 살면서 그런 실수를 해본 적이 없어요. 자랑일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난 술 담배 안 하는 입장이다 말이에요. 술 담배 안 하는 입장에서 술 담배 하는 사람 싫어해요. 대부분은 싫어합니다. 뭐 본인도 아시겠지만. 그래서 힘들더라도 좀 끊는 쪽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니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남자분들 중에 뭐 술 담배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안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안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안 하는 사람은 내가 봤을 때 저 포함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자가 술 담배 하는 게 별로 안 좋아해요. 여자도 마찬가지로 술 담배 안 하는 사람은 술 담배 하는 남자 별로 안 좋아합니다. 네, 비슷한 겁니다 이게. 남자도 여자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미 저분의 취향을 안다면 되도록이 맞추는 게 맞습니다. 술 담배 문제 예민하거든요. 이건
한쪽이 안 하면 반대쪽도 안 해야 돼. 이걸로 싸움해요, 실제로. 특히 내가 하나 얘기하자면, 특히 남자 입장에서 남자가 술 담배를 안 하잖아요. 안 하는데 여자가 술 담배를 하게 되면 뭔가 그냥 어떤 느낌 드냐 하면, 그냥 좀 노는 사람, 좀 발랑 까진 사람, 아직도 그런 이미지가 있어, 남자들한테. 아직도 대한민국 남자들한테 그런 이미지가 있어. 뭔가 여자인데 그냥 뭐 자연스럽게 담배를 핀다, 그러면 얘 고등학교 때 좀 놀지 않겠냐, 발랑 까진 거 아니냐. 물론 요즘에 뭐 그런 거 아니더라도 담배 많이 피고 하시는 여성분도 있어요. 담배 피는 것 자체 나쁜 거 아닌데, 남자분 중에서는 그런 편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덜어 있어요. 왜냐,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생각해 보세요. 고등학교 때 날라리들, 노는 애들, 저도 학교 다니면서 걔네들 특징이 일단 담배를 폈어요. 담배를 맨날 그 가지고 다녔어요. 담배를. 그래서 내한테 와가지고 불 달라고 했어. 근데 불 달라고 했는데 없다 하니까, 무슨 남자 새끼가 너는 뭐 담배도 안 피냐 하면서. 있죠, 디젤이 있다니까. 그래서 보통 제가 알기로는요, 원래부터 담배를 안 피우고 술을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들, 그냥 담배 피는 여자를 그냥 대부분 싫어해요. 얼굴이 이쁘고 뭐 몸매가 좋고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싫어해요. 예, 그냥 싫어해. 디젤이 이거 공감하시죠? 지금 제가 한 얘기. 그게 남자 입장에서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게 별거 아니라 생각할 수 있겠지만 굉장히 치명적이에요. 디젤 용납 못하죠, 그런 거 맞죠? 안 그래요? 외모가 뭐 아무리 뭐 예쁘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공부 잘하는 학군에 있는 애들도 담배 피는 애들 펴요. 맞잖아요, 디젤이. 모범생이라 담배 안 피는 거 아니고 담배 핍니다. 여자애들도 펴요, 요즘에는. 옛날하고 다르게. 왜냐하면 옛날에는, 저희 때는 담배 피면 바로 싸대기 맞았습니다. 싸대기 맞고 막 남학생들 여학생들 그냥 바로 싸대기 날라갔어요, 선생님한테. 근데 지금은 뭐 약간 용인된 세상이잖아. 어른들이 봐도 막 그걸 딱 뭐 이렇게 완전히 제작을 하진 않잖아요. 아니면 뭐 안 보일 때는 안 피더라도 몰래 몰래 피지 않아, 맞죠? 뭐 학교 안에서는 안 피더라도 밖에서는 핀단 말이에요. 근데 담배 안 피는 사람들은 알거든. 담배 특유의 그 쩐내가 있어요. 그 손톱에 특히. 자기들은 막 숨긴다고 숨기는데 절대 숨길 수가 없거든, 냄새가. 그 냄새를 정말 싫어합니다. 예. 담배 쩐내가 보통 입에서 나는 경우도 있는데 손톱에서 많이 납니다. 손톱에서. 무심결에 손에서 이렇게 딱 지나쳤는데 그 냄새가 나요. 손톱은 이거 어떻게 이렇게 안 되거든요. 입도 정말 많이 한 거에 덜 나는데, 그냥 뭐 금방 담배 피고 냄새 다 나요. 남자 여자들 냄새 납니다. 그 냄새가 있어요, 그게. 예, 그 손톱 냄새가 더 민감하거든요. 왜냐하면 여자분들 손톱 기르잖아. 손톱 기르면 그 니코틴 타르가 손톱 사이사이 다 박혀버려, 이게 안 빠진다니까, 여러분. 진짜 거짓말하는 게 안 빠져요. 남자보다 더 안 빠져, 이게. 여학생들 대부분 손톱을 기르잖아. 특히 젊은 여자분들은 왜 네일 아트 하면 손톱 길게 기르잖아요. 그럼 그 아예 다 들어간다. 축적이 다 돼버려요, 그냥. 세이브가 다 되다 보니까 아무리 자기가 향수 뿌린다 하더라도 다 압니다, 이 냄새. 아, 이 사람 꼴초구나. 이 사람 독한 거 피는 거구나. 다 안다니까. 입에만 냄새가 안 난다고 안 나는 게 아니에요. 정작 중요한 데 손톱에서 나는 건데. 그래서 그분이 그분이 있잖아요. 아예 다 술 담배를 안 하면 안 하는 게 맞아요.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웬만하면 좀 지켜주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뭐 다 좋은데 여기 보면 이게 있어요. 아까 우리 저 이은숙님도 얘기했지만, 오빠한테 제가 손목 자해 흉터와 정신질환 있는 거에 대해서 오픈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됩니다. 이건 딱 집어서 얘기할게요. 윤식님이랑 거의 비슷한 얘기입니다. 사귀어서 좀 돈독해지는 관계가 되기 전까지는 저는 얘기하시는 거죠. 상가를 부탁드릴게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정말 정식으로 사귀고 뭐 좀 뭐
갈 때까지 간 상태에서 얘기하는 게 낫습니다. 좀 갈 때까지 간 상태라면 솔직히 얘기할게요. 성인이니까 인지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뭐 모텔 가가지고 관계 정도 가졌고 그 정도 서로 간에 좀 이제는 알 것 다 안다. 그 정도 관계 갔을 때 얘기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남자분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직 정치적으로 사귀는 것도 아니고 그 썸 단계잖아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썸 단계 때는 솔직히 냉정하게 얘기해서 좋은 것만 보여줘야 돼. 좋은 것만. 썸 때는 그냥 좋은 것만 보여줘야 돼요. 밑보이는 거 보여주면 안 돼요. 굳이 리스크를 내가 꺼낼 필요가 없어요. 네. 그래서 사귀고 나서 얼마 안 돼서도 꺼낼 필요가 없어. 좀 사귄 지 꽤 오래되고 한 100일 이상 지나고 좀 서로 이제 좀 속궁합도 하긴 하고 네. 서로 돈독해지고 애정이 깊어졌을 때 그때 얘기를 꺼내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제가 뭐 ADHD는 모르겠는데 특히 이건 얘기하면 안 돼요. 요거. 난 ADHD보다 이게 더 위험하다 생각해요. 만약에 이걸 뭐 걷어서 이게 상처가 있다 하면 자의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그 거짓말을 좀 하는 게 전 낫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있잖아요. 뭐 작업하다가 베었다고 얘기하세요. 좀 웃기겠지만. 아니면 길 가다 넘어져서 아니면 유리에 긁혔다고 얘기하세요. 청소하다가 유리 파편에 찔렸다 그었다고 이렇게 얘기하면 참 내가 왜 이렇게까지 얘기하나 싶다 하잖아요. 왜 그런가 하면 남자들 이거 민감해요. 남자들 여자들이 자해에 민감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사실 이거를 웬만하면 솔직히 저는 이걸 웬만하면 얘기를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특히 뭐 정신질환은 괜찮아. 우울증 이런 건 괜찮아요. 근데 자해는 솔직히 좀 그래요. 왜 그런가 하면 제가 남자라면 제가 그 사람 입장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오빠 나 고백할 게 있어. 그래 얘기해봐. 뭐 다 들어줄게. 나 여기 그 밴드 찬 거 있잖아요. 여기 벗기면 여기 상처 같은 거 있는데 사실 제가 예전에 너무 힘들었을 때 좀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했었거든요. 그 흉터예요. 제가 자해를 시도한 적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남자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반면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야. 어? 얘 봐라. 혹시나 자기가 사귀다 뭐 헤어지자거나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또 저런 마음 먹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야. 진짜로. 유진이도 이 말에 동감하시죠? 얘가 만약 자기 뜻에 안 따르고 어, 좀 뭔가 좀 자기한테 뭔가 실망스러운 행동을 한다거나 자기가 원하는 거 안 해줘요. 그러면 자꾸 이러면 나 진짜 그어버릴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야 이게. 그래서 이게 솔직히 나는 뭐 ADHD 이거 뭐 우울증은 이거는 있을 수 있어요. 이거 누구나 있을 수 있어요. ADHD 있을 수 있어. 우울증도 괜찮아. 근데 내가 가장 우려가 되는 게 이거예요. 자해. 이거 솔직히 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 성당에서 누구 알아요? 혹시 이거 아는 사람 있습니까? 이것도 되도록이면 그 성당에 있는 사람들 외부에 표출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이게 남자 입장에서 이걸 받아들이기가 좀 속된 말로 좀 뭐 사이코나 미저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게. 이게 자기가 자기 뜻에 따르지 않으면 언제든지 또 저렇게 할 수 있겠구나라는 거예요. 이게 뭐 우리 니카님은 그럼 웬만하면
웬만하면 있잖아요. 그분들이야 오래 봤으니까 이해하는데, 자, 잘 들으세요. 그분들이야 님을 오래 봤으니까 뭐 이해할 수 있다고 쳐요. 근데 문제는 저분은 오래 보지 않았잖아요. 이제 꼴랑 두 번 봤어요. 저분은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왕언니하고 커오빠님한테는 저분한테 얘기하면 안 된다고 좀 입막을 좀 치시는 게 좋습니다. 저런 사실을. 어차피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얘기를 안 할 것 같은데, 좀 솔직히 말해서 이건 좋은 게 아닙니다. 이건. 네. 이건 있잖아요. 이건 있잖아요, 니카님. 이거는 뭐 연애를 떠나서 사회생활 할 때도 이건 얘기하지 않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내가 처음 보는 사람한테 얘기하면 안 돼요. 좀 관계가 굉장히 돈독해지고 이 사람이 나 없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얘기를 해야 돼요. 내 아니면 안 되겠다. 나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우리 이미 서로 볼 것 다 본 사이다. 그런 확실히 완전히 들었을 때 해야 됩니다. 믿음이 충분히 갖춰졌을 때. 아직은 믿음이라는 게 충분히 갖춰진 게 아니잖아요. 사회생활 할 때 웬만하면 자했다고도 얘기하지 마세요. 사람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합니다. 잘 모르는 사람들. 사회에서 만난다는 날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잠깐 스쳐 지나가고 일할 때만 잠깐 마주치는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 이런 걸 얘기하게 되면, 어라? 쟤한테 잘못 보이면 큰일 나겠네? 혹시나 몰라? 어? 지 마음에 안 든다고 또 손목 그을 수 이런 말이 나올 수도 있는 거야. 물론 이렇진 않겠지만 말이죠. 물론 니카이도 이런 얘기 듣는 게 마냥 편하지는 않을 거예요. 저도 알고 있지만 이게 그렇습니다. 이게 뭐 처음 보는 사람들한테는 이게 무섭게 다가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물론 본인이 그만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경험이 있었겠지만, 이걸 이해하기까지는 굉장한 어떤 만남과 이 신뢰라는 게 바탕이 돼 있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저분하고는 아직 그만한 신뢰가 아직 갖춰진 게 아니기 때문에 시간을 좀 둬야 된다. 네, 시간을 많이 둬야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혹시나 물어보면 그냥 이제 그냥 뭐 미술 작업하다가 배웠다. 미술 파나 작업하는데 조각하게 배웠다. 이게 좋네. 요즘에도 뭐 미술 시간에 파나 하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때는 파나 했었거든요. 파나 하면 조각하라면 진짜 많이 배웠습니다. 아니면 뭐 공장 만들다가 커터칼이 배웠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원래 사람이 거짓말을 하면 나쁜 건 아는데, 또 반대로 솔직하게 얘기하면서 또 좋을 게 없는 것도 있어요. 그런 거는 좀 거짓말 해야 돼요. 네. 너무 솔직해도 안 좋아요. 너무 있는 거 없이 그냥 노밖으로 다 터는 것도 안 좋아.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리카님. 사회에선 내 모든 민낯을 꺼내주면 안 된다고. 네, 꺼내주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거 숨기고 좋은 거만 보여줘라. 좋은 거만 보여주고, 음, 좋은 모습만 보여주고 저분하고 최대한 닮아갈 노력하시면 제가 봤을 때는 뭐 저분도 마음이 있으니까 뭐 커플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좀 좋은 사연이네요. 제가 봤을 때는 좋은 사연입니다.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으니까 제가 뿌듯하네요. 아무튼 그분하고 꼭 좋은 관계를 발전하셔가지고 어, 연인이 되시길 바라겠고요. 서로 있는 거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 나를 이렇게 좀 잘 이해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건 정말 행복한 겁니다. 그런 행복한 사람 꼭 옆에 두시기 바랄게요. 오늘 사연 보내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니카님. 오늘 제가 얘기한 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앞으로도 그분하고 좋은 관계가 아니지. 연인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세 번째 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